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철 포트폴리오 전략 메리슨코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태 기세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연휴가 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 지금 저희가 3부 끝날 때마다 신규 편입 종목을 이제 네. 소개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현황을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상황과 함께 종목들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핫한 종목들이 많아요. 예, 연휴 동안 뭐 저 대신 커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현황을 좀 먼저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말씀드립니다마는 포트폴리오 파란색 선이 저희 포트폴리오 방송 1월 20일 날 그때가 딱 증시 고점 부근이었어요. 연휴 이후에 한번 두들겨 맞고 포트폴리오하고 시장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지만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선전을 해서 그동안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3.28% 하락했는데 분홍색 선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는 12.12% 올라서 시장 대비 25% 아웃퍼폼 했고요. 가장 괴리가 많이 벌어졌을 때가 28% 정도였고요. 괴리가 좁혀졌을 때가 2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월 20일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니까 뭐 비중 100%를 들고 가고 있지 않고 저희 지금 현금 40%, 주식 60%인데 네. 그 와중에도 현금이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25%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현황이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들을 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12시를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종목들이 지금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진단을 해볼까요? 예, 저희가 뭐 이 시간을 빌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30%인데 10%로 잘못 나온 네, 것 같고요. 지금 70만 원 예, 넘었으니까요. 74만 3천 원인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는 30% 그리고 KMW는 42%, HL사이언스는 5% 그리고 음, 카카오는 49.29%. 이 저번 데이터네요. 지역 난방고사는 3.37% 그리고 레이는 17.52% 상승해서 저희가 지금 하락 종목 없이 전체 종목 고루 상승 중이고 가장 성적이 좋은 건 카카오고 가장 성적이 좀 리즈너블한 건 지역난방공사다 그렇게 볼 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이제 스타 종목은 NC소프트잖아요. 지금 네, 74만 원 선까지 올라서다 보니까 수익률이 30% 정도 네.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더 들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적절히 좀 수익을 실현하시겠어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되게 좋은 날이죠. 시장의 조정과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음, 앞으로 방향 나는 어디로 갈 거야를 딱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황판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바이오 헬스케어와 그리고 비대면 이 딱 두 가지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핵심 종목이 카카오와 NC소프트가 있는데요. NC소프트는 알겠지만 린저 씨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니지라는 아저씨들을 린저 씨라고 하는데 리니지에 돈 쓰는 아저씨들. 네, 네. 그러니까 팡팡 쓰죠. 뭐 보통 50만 원씩 쓴다고 하니까요. 아이템을 네. 사려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술 먹고 놀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0대에서 50대, 30대 후반들께서 하시는 건데 일매출이 리니지 2M이 기본적으로 한 50억 정도 나오고 네. 제가 저번에 퓨리브로 한번 이때쯤 실적 발표를 할 거고 실적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 일정과 예상치를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 매출액 각각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은 103% 아니 매출액은 103%나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0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린저 씨들의 힘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것 같고요. 린저 씨들 여기 아이템에서 보복 소비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딴 데서 소비를 안 하시니까 여기서 네. 아이템을 제대로 구매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서 충분히 즐거우셨다면 그 아, 소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 반지를 하나씩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브래드웰 소울 그리고 아이온이 이제 신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리니지 이 종목을 팔까? 네.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없으면 될까라는 의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NC소프트는 무조건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 싶고 팔고 갖고 가시겠다. 예, 네. 목표 주가는 제가 지난번에 증권사별로 말씀드렸을 때 79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있었는데 실적 발표와 이후에 바로 업사이드가 올라갔습니다. 85만 원서부터 91만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 세 종목이 비대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그 밑에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KG모빌리언스라든가 이니시스라든가 가비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쫙 나래비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만 일단 플레이를 먼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게 이제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도 20만 원이 넘었잖아요, 지금. 네, 카카오가 이제 시가총액 10위권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업이익과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를 성장했고 190%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의 기반이 됐던 건 또 린저 씨들이 아이템을 사려고 했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네. 주식 투자를 하려고 네. 하셨던 것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는데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이제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은행으로 안 가시고 지문인식을 통해서 2분 만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니까 카카오뱅크 쪽에서 이제 하반기 때 IPO 할 때까지는 무조건 카카오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갈라놨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없으면 상당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의 밑바탕에 항상 기저에 깔고 가야 다른 종목들도 매매가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언택트 종목을 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강철 포트폴리오 이제 종목들을 편성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핵심 종목인 NC소프트와 카카오가 확실히 강한 수익으로 잡아주다 보니 시장을 더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답답한 종목이 있잖아요. KMW. 예. KMW는 수익권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언택트 관련주를 막 갈 때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답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해서 수익이 뭐 나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을 128억 정도 가이던스를 예상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는 5G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래픽 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릿고개는 넘어섰다라고 해서 1분기보다는 2분기를 좀 주목하시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2분기 때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2달 정도 이후면 2분기 마감이 될 텐데 2분기는 이제 8월 13일 정도에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매출액 영업이익 예상치를 먼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꼼꼼히 좀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액은 2,452억, 영업이익은 5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면 올해 2천억 영업이익을 내다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때는 인프라 투자에 가장 그 선진국서부터 5G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경제를 구도하려면 어쩔 수 없이 5G 투자는 앞다퉈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KMW가 최근에 옆으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2분기 실적 때까지는 이 정도 가건에서 이제 눈치 보기를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조만간 뭔가 큰 수주 건수가 나오면 레벨업되고 또 수주 건수가 나올 때마다 레벨업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답답해하기보다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업사이드가 보일 때 제가 업데이트나 AS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MW 지금 우리는 포트폴리오 좀 일찍 담아서 수익이 좀 상당한데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른 종목 워낙 발빠르게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다 보니 갈까 안 갈까 좀 답답하시지만 여전히 좀 참고 기다려 보면 KMW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지금 NC소프트, KMW, 카카오까지 좀 진단을 해봤고요. 자 여기에 HL사이언스 지금 건기식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편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진단해 볼까요? 예, HL사이언스가 이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길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건강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뭐 종근당이라든가 노바렉스라든가 같은 종목군에서 한번 이 틀을 보셔야 될 거라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콜라겐도 예, 먹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심지어 친하신 분인데 건기식만 배부르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알을 한 40알을 제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종이컵에 한 컵 정도로 건기식을 좀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약으로 체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피부가 물광 피부가 건기식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뭐 예전에는 그냥 뭐 광고로 봤을 땐 딱 좋아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건기식을 드시고 면역력 강화를 통해서 건기식을 드시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뭐 아시겠지만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좀 그 시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2분기 때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마케팅 비용을 쏟을 때까지 작년 하반기서부터 1분기 때까지 많이 써서 영업 레버리지는 본격적으로 지금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쪽도 컨택보다는 언택에 가까운 네. 온라인 매출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건강식품 쪽도 꼭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한쪽은 쪽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석류, 뭐 새싹보리로 좀 예,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적 이후에 HL사이언스도 여전히 지금 건기식 관련해서도 지금 언택에 조금 더 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겠다. 지금 NC소프트, 뭐 카카오, HL사이언스 다 요즘에 좀 핫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종목에 KMW까지 진단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신규 편입을 했죠. 저희가 레이. 그래서 저번 주 이제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드렸는데 레이도 상당한 것 같아요. 예, 레이 오늘 신규적으로 이제 편입한 다음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빨이 썩어서 이제 주말에 치과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치과에 의외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저번에 디오나 레이를 말씀드리면서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또 치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연 소비나 보복 소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참고 견디다가 진통제 먹고 참고 견디다가 이제는 평상시처럼 조금씩 다녀야 되는데 이 미용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요즘엔 단 걸 많이 먹나 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덴탈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엄청 그죠. 집에 많잖아요. 있으면서 네. 예, 그래서 군것질 이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치과 가서 놀랐는데 레이는 아시다시피 치과용 진단서부터 치료 솔루션까지 다 하는 업체입니다. 뭐 말씀드리자면 일단 예전에는 치과에 3번 정도 가야 돼요. 먼저 진단을 하고 그걸 갈아내고 신경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4번까지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씌우는 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레이를 통해서는 3시간 만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방문 횟수 그리고 환자하고 그 진료하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는 모든 임플란트 회사라든가 의료 장비 업체들이 꽉 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안 좋은데 그 수출이 안 좋은 것을 뭘로 메꿀 수가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가를 움직이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탄탄한 실적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뭔가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수급이 따라와주면 이 3가지 모멘텀에 있어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가 방호복을 4월서부터 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호복 수출입 데이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올해서부터 방호복 수출입 데이터가 이렇게 품목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다른 품목은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반발이 심해서 수출이 막혀 있는 네, 네. 상황이고 진단 키트와 방호복 같은 경우는 왜 수출이 늘어나는가 하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의료진의 기본적인 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곳이 네. 많아서 의료진들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봉지로 입어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음. 사진들도 많이 봤을 저도 텐데 봤어요. 네. 그런데 방호복을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호복은 사실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영세 업체들이다 보니까 수출할 길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레이가 아시겠지만 해외 법인을 통해서 70여 개국의 수출길이 이미 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세 업체들이 OEM, ODM 하는 업체들의 방호복을 받아다가 레이를 통해서 해외 법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 수출을 통해서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덴탈 장비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상반기에 4월서부터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격적으로 레이가 해외 법인을 통해서 보여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난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번에 이태원 클라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1번 확진자가 또 나타났다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축 빠지게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요번에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코로나19 증가 추이인데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할 거 없이 줄어드는 추세는 없습니다. 뭐 실망스러운 데이터긴 한데 5월 4일 보고 날짜에서 계속돼서 업데이트해서 나오는 데이터지만 사실 이게 서태평양 기타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고 참 특이한 바이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급하게 만들어서 모든 국가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단키트와 방호복 이런 쪽에서는 무엇보다 상반기 때는 빅히트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가 앞으로 보여줄, 그러니까 전 세계 코로나 방역 전선에서 방호복에 따른 수혜를 상반기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레이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덴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레이는 이제 방호복 관련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확실히 선방을 하고 있는 강철 포트폴리오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략을 더 어떻게 세우실지 지금 현금이 40%잖아요. 네. 좀 쓰실 계획이 있나요? 확실히 이제 어, 비대면 쪽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예, 뭐 현금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종목을 꽉 채우지 않았는데 시장을 비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을 세우려면 시장의 두 축을 다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이제 먼 얘기는 아닙니다. 먼 얘기겠죠. 11년 전에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 현기차 3인방이 110조 시가총액 2위를 갔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조선주를 합쳐서 시크리컬이라는 화학 정유까지 해서 시가총액 120조를 향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 3인방 합쳐서 시가총액이 한 86조, 88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 NC소프트 그리고 그 네이버까지 합하면 시가총액이 7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와 이전은 완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 못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하는데요. 코로나를 좀 생활 속에 받아들여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계속. 예, 약간 슬픈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점차적으로 받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서도 오늘 보여주듯이 그런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투자와 여전히. 매매를 해야 충분히 승산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현금 40%는 왜 들고 있느냐? 나스닥이 3, 4월 달 딱 지우면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 6%뿐이 안 났어요. 코로나가 없다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40% 정도는 꼭 들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계속 이런 쪽에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겠다. 지금 강철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좀 방향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도움 말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태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